안녕하세요. 통합과학 수업을 맡게 된 임병준입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 우주의 시작과 원소의 생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우주 초기부터 진화를 거쳐 원소가 만들어진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여기에서 우주 초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빅뱅이라고 불리우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자, 여기에서 원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원자라고 불리우는 입자를 지칭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빅뱅으로부터 진화를 거쳐서 원자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물질들이 존재하는데요. 이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를 살펴보면 첫 번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다시 원자라고 하는 것은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핵과 전자. 자, 그러면 원자핵을 쪼개보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가 양성자, 두 번째가 중성자입니다. 자, 이렇게 쪼개진 양성자와 중성자를 다시 한번 쪼개볼 수 있는데요. 양성자와 중성자를 쪼개면 쿼크라고 불리우는 입자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과학자들은 쿼크가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쿼크는 대략 6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중에서 기억해야 될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쿼크 중에 기억해야 될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업쿼크입니다. 업쿼크. 그리고 두 번째는 다운쿼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쿼크 6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두 가지 업쿼크와 다운쿼크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입니다. 빅뱅 우주론인데요. 빅뱅 우주론은 약 138억 년 전에 매우 뜨겁고 밀도가 높은 한 점에서 폭발하여 시작되었으며 현재도 계속 팽창하고 있다라는 이론입니다. 우주의 크기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지금도 커지고 있다라는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빅뱅 이후 원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인데요. 우주의 탄생, 이 사건을 우리는 빅뱅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빅뱅이 시작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최초의 입자들이 형성됩니다. 이 최초의 입자들을 우리는 두 가지로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앞서 얘기했던 쿼크입니다. 쿼크는 두 가지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업쿼크, 다운쿼크 이런 녀석들이 있다라는 거였고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쿼크 말고도 최초의 입자들이 존재하는데 그 녀석들을 우리는 렙톤이라고 부릅니다. 렙톤. 렙톤도 역시 기억해야 될 녀석이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인 녀석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바로 전자입니다. 전자. 자, 그러면 이 빅뱅 이후에 최초의 입자로서 쿼크와 렙톤이 형성되고 나서 이 쿼크들, 특히 업쿼크와 다운쿼크들이 결합을 하여 양성자와 중성자를 형성합니다. 양성자와 중성자. 자, 이렇게 형성된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을 하여 원자핵을 형성하였고요. 이렇게 형성된 원자핵에 전자가 포획이 되면 주변에 떠돌아다니는 전자를 원자핵이 붙잡게 되면 이 형태를 우리는 원자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전 우주적으로 나타난 변화가 있는데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나타난 변화를 살펴보면 세 가지 정도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주의 크기는 커졌다. 우주의 크기는 증가하였고요. 또 하나, 우주의 크기가 커지면서 우주의 전체적인 밀도는 작아졌고요. 밀도가 작아지는 과정에서 역시 온도가 낮아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우주의 크기가 커지고 밀도가 감소하고 온도가 낮아지고, 즉 온도가 낮아지는 과정에서 우주가 식으면서 입자들이 결합을 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확인인데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로 빅뱅 이후 최초로 만들어진 입자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인데요. 현재 두 가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쿼크라는 입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렙톤이었습니다. 자, 쿼크
쿼크는 앞서 이야기했는데요. 6종류의 쿼크가 존재하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두 종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업이냐 그리고 다운이냐. 앞글자만 좀 따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렙톤인데요. 렙톤 역시 6종의 렙톤이 존재합니다. 6종의 렙톤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대표적인 렙톤인 전자를 기억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내용입니다. 자,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것인데요.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의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빅뱅의 가장 강력한 증거고, 빅뱅 이후 약 38만 년이 지나 원자가 생성되며 빠져나온 우주 초기의 빛입니다. 빛. 이 빛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빛이 중요해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빛을 본다 라는 행위를 합니다. 우리가 빛을 본다 라는 행위를 하는데요. 이 빛을 본다 라는 행위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바로 대상 물체를 본다 라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빛을 본다? 대상을 본다 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이 수업을 녹화하고 있는 이 순간에 저로부터 빛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칠판으로부터도 역시 빛이 나가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빛들이 현재 카메라를 통해서 기록되는 겁니다. 이 기록된 빛을 지금 시간에 현재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학생분들이 다시 관찰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해당하는 빛을 기록해뒀다 관찰함으로 해서 지금 수업을 나중에 학생분들이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 빛을 본다, 대상 물체를 본다라는 것인데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 초기의 빛입니다. 우주 초기의 빛, 즉 우주 초기의 빛을 본다, 우주 초기의 모양을 관찰한다라는 것이 되겠죠. 즉 초기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나타내주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 자료가 바로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 전역에서 전파의 형태로 관측이 됩니다. 우리 앞서서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우주가 팽창하면서 그 결과 온도가 낮아진다 그랬고요. 그래서 이 전파는 온도가 매우 낮은 형태의 빛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주 배경 복사의 발견이 빅뱅 우주론에 미친 영향인데요. 일단 그 우주 배경 복사 발견 이전에 두 과학자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주가 팽창하느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주가 같은 상태를 유지하느냐입니다. 이때 우주가 팽창한다, 우주가 팽창하고 크기가 바뀐다라는 것을 우리는 동적 우주라고 부르고요. 동적 우주의 대표적인 학자는 여기 있는 가운데도 있지만 한 사람 더 프리드만이라는 학자도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우주가 같은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얘기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부르는데요. 뭐 정적 우주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정상 우주라고 부르겠습니다. 정상 우주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인 학자 여기 나와 있는 허일도 있지만 훨씬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상 우주를 주장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유명했던 사람 바로 아인슈타인입니다.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 발견 이전에 동적 우주론과 정적 우주론, 같은 우주라는 대상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크게 커지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같은 상태를 유지한다,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두 의견이 매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런 대립 과정에서 우주 배경 복사의 발견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것이 우주 팽창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렇게 되면 두 과학자 중에 우주 팽창의 증거를 찾아낸 거니까 우주 팽창의 증거였던 가모프가 승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동적 우주론이 정적 우주론을 제치고 우주론에 있어서 확고한 지위를 얻게 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우주 배경 복사의 발견이 빅뱅 우주론에 미친 영향인데요.
우주 배경 복사의 발견은 호일 등이 주장했던 정상 우주론의 도전을 물리치고 빅뱅 우주론이 확실한 우위에 올라서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빅뱅 우주론의 증거를 몇 가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적색 편의입니다. 적색 편의. 적색 편의라고 하는 것은 현재 망원경 중에 가장 유명한 망원경의 이름이죠. 바로 허블 망원경이 현재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데요. 허블이라는 학자가 발견해낸 자연현상입니다. 이 적색 편의라고 하는 것은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증거입니다. 물론 편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청색 편의라고 부르는데 적색 편의는 멀어질 때, 청색 편의는 가까워질 때 나타나는 자연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주 전방향에서 적색 편의가 나타나는 것을 관측함으로 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관측할 수 있다. 그리고 우주 배경 복사를 통해서 우주 초기의 모습을 관측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 매우 강력한 증거가 있는데요. 바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입니다. 자, 우주가 생성된 건 우리 빅뱅이라고 불렀고요. 빅뱅 이후에 초기 물질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있었죠. 바로 쿼크이고요. 쿼크는 업이냐 다운 두 종류의 쿼크가 존재한다라고 했었는데 이 쿼크들이 결합을 해서 양성자라든가 중성자와 같은 입자들을 형성하게 됩니다. 현재 과학자들이 예측하고 있는 건 양성자가 약 14개 그리고 중성자가 약 2개 정도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는데요. 비율입니다. 비율. 자, 그렇게 되면 14개 대 2개니까 이 녀석들의 질량비를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비는 질량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14개 대 2개의 비율, 즉 7대1의 비율로 양성자와 중성자가 형성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형성된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해서 이제 원자핵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양성자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수소 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양성자 하나가 수소 원자 하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헬륨 같은 경우에는 이 빨간색이 양성자였고요. 흰색이 중성자였습니다. 근데 헬륨 하나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가 있어야 됩니다. 즉, 총 4개의 입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주를 구성하고 있었던 양성자와 중성자들이 결합해서 수소 원자핵 12개를 만들어낼 거고요. 그리고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결합을 하여 헬륨 원자핵 하나를 구성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수소 원자는 약 12의 질량을 갖게 될 것이고 헬륨은 약 4의 질량을 갖게 되겠죠. 그 결과 질량비가 약 3대 1로 나타나게 됩니다. 수소 3대 헬륨 1. 자, 이 질량비를 이제 과학자들이 전 우주를 관측해서 측정해내는데요. 과학자들의 위대한 점이죠. 현재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실제 질량비를 측정해보면 이것이 약 3대 1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이론과 실제 관측이 일치한다라는 것이죠. 이론과 관측이 일치할 때 우리는 보통 해당 이론이 맞았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빅뱅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이 입자들의 질량비가 현재 나타나는 것을 확인함으로 해서 이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자체도 빅뱅의 강력한 증거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핵심 내용을 정리할 건데요. 오늘 배운 핵심 내용은 우주의 탄생부터 원자의 형성까지입니다. 우주의 탄생부터 원자의 형성까지. 이 우주의 탄생을 우리는 빅뱅이라고 불렀고요. 자, 이 빅뱅 이후에 최초의 입자들이 형성이 됩니다. 최초의 입자들. 우리는 두 가지 배웠습니다. 최초의 입자, 첫 번째 쿼크. 그리고 또 하나는 렙톤이었죠. 자, 이 최초의 입자들이 결합해서 특히 쿼크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입자가 있었습니다. 그 입자를 우리는 양성자, 중성자라고 불렀고요. 쿼크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입자들입니다. 참고로 양성자는 업쿼크 2개와 다운쿼크 1개로 이루어진 녀석이고요. 중성자 같은 경우에는 업쿼크 하나와 다운쿼크 2개로 이루어진 녀석입니다.
자, 이러한 양성자와 중성자들이 형성되고 나서 양성자와 중성자들이 결합해서 원자핵을 형성합니다. 수소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 하나로, 헬륨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로. 자, 이렇게 형성된 원자핵이 주변에 지나는 전자를 포획하게 되면 이 형태를 우리는 원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스스로 해결하기입니다. 첫 번째,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약 3대 1이라는 것이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는 까닭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라는 건데요. 앞쪽에서 배웠던 내용을 떠올리시면 쉽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일상생활에서 수소와 헬륨이 사용되는 사례를 찾아보자인데요. 이 두 가지는 아래쪽에 보면 동영상 시청이 끝나고 나서 아래쪽에 보면 퀴즈가 하나 있을 겁니다. 퀴즈를 통해서 답안을 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 예고입니다.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은 오늘 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배울 건데요. 우리 아까 전에 배웠던 내용 중에 뭐 적색편이라는 현상이라든가 아니면 우주의 질량비, 특히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를 어떻게 알아냈는가 요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그때 사용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스펙트럼입니다. 스펙트럼.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스펙트럼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1차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